안녕하세요. 주식 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HLB 그룹주 중에서 시가총액 2위를 마크하고 있는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HLB를 제외한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상황인지 그 이유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편안히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크게 두 개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리보세라닙과 파이로티닙에 대한 국내 판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이 약품들을 국내에서 상업화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암 1차 치료제로서 미국 FDA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FDA 허가는 각국에 대해서 상당한 공신력을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서의 매출도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HLB의 생명과학의 높은 시가총액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적 항암제로서 파이로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과 HLB 그룹이 아주 높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유방암 치료제 등으로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파이로티닙의 국내 권리를 기술 이전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약의 국내 임상도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매출 또한 단기간 내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이성 유방암뿐만 아니라 비소대포 폐암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국내 매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외인이 될 수 있는 이 리보세라닙, 특히 간암에 대한 이슈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걱정이 많지만 특히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위암, 대장암, 폐암보다도 더 위험한 게 바로 이 간암이 되겠습니다. 40대에서 50대 암 사망률 1위라고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는 간암인데, 간은 이제 침묵의 장기로서 간이 좀 이렇게 파괴가 돼도 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나빠진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고, 비알코올성 혹은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든가 간이 좀 나빠졌을 때 더욱더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간암 치료제보다도 더욱더 효과를 높인, 즉 간의 기능력이 좀 떨어졌어도 약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번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브의 병행 요법이기 때문에 FDA 승인 그리고 국내에도 도입된 다음에 관련된 시장 수요와 매출은 국내에서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암 환자, 신규 환자 규모 하더라도 매년 15,000명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장 규모 매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HLB에 대해서는 이 부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브이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고 현재 어떠한 스텝을 밟고 있는지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들도 여러분이 같이 확인해 보면서 HLB의 리보세라닙의 가능성 같이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HLB 먼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그룹주들 중에서 동반된 매출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곳은 바로 HLB 생명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리보세라닙의 판권만 놓고 봤을 때 중국 판권은 항서제약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판권은 이제 HLB 생명과학,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 외 시장에 대해서는 HLB 자회사인 엘레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 시장에서만으로도 충분한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HLB 그룹주 중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HLB와 함께 같이 움직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도 한번 매물 나올 수 있겠지만 매물이 나올 때마다 혹시 이 12,0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이 구간대에서는 더욱더 편하게 담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또 쓰는 약물로 끝나지도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강아지들, 혹시 고양이들도 인류와 함께 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국내 동물 의약품 시장 규모 역시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조 1200억대 규모에서 작년은 1조 4천억대까지 계속해서 1조 원대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동물의 항암제로서도 일정 시장 규모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동물 항암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임상보다 훨씬 더 절차가 빠르고 한 1, 2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HLB의 레부스란 같은 경우도 동물용 항암제로서 연구되면서 빠르면 올해 중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즉 리보세라님의 파이프라인 가치는 국내의 간암치료제로서의 판권 외에도 반려견 항암제로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2024년은 이에 대한 매출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나오고 있는 매출은 대부분 다 이런 의약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체외진단 기기 등을 만들고 있는 메디케어 사업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 매출은 사실 크게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제 매출 원가를 어떻게 보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매출을 내면서 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적 분할로 떼어내 버렸어요. 이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HLB도 선박 관련된 일들은 물적 분할로 떼어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처럼 HLB 생명과학도 온전한 제약바이오 기업, 이 메디케어 사업을 통해서는 일정 부분의 이런 매출 사이즈 유지하면서 리보세라닙과 파이로팁의 국내 판권을 통한 매출,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제일 먼저 기대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매출 2천억, 3천억대 나아가서 영업이익 1천억, 2천억대를 볼 수 있는 HLB 생명과학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탄력은 언제든지 준대장주로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판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의 리보세라닌 허가가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큰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 모든 거는 HLB의 리보세라닙이 진짜 꼭 허가가 나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만큼 리보세라닙 국내 실사까지 끝났고 캄날레이즈맙의 중국 공장 실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관련된 승인 기대감 매우 높다. 다른 약물에 비해서 생존기간이나 암이 진행되는 기간에서도 진행되는 걸 멈추던 기간에서도 훨씬 강점을 보인다라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약가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 리보세라닙 허가 조만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중에서 HLB 생명과학 역시 여러분들 빼놓지 말고 꼭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나오는 이슈들도 계속 챙겨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편히 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